네, 아름다움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문헌으로 남긴 최초의 사람은 아마도 플라톤일 겁니다. 오늘은요, 플라톤의 미학 중 일부인 시인 추방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BTS 셀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영감을 준 책들이 유튜브 채널에 잠깐 언급되었을 뿐인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에는 호밀바테 파수꾼, 데미안 등의 고전부터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의 철학책까지 젊은이들이 쉽게 읽지 않을 법한 그런 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팬들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을 고릅니다. 이처럼 연예인은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임지에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에 항상 연예인들이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하죠. 이런 BTS 같은 슈퍼스타가 고대 그리스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를 짓고 또 낭송하는 시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영향력은 어쩌면 지금의 연예인보다 훨씬 더 파급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시인들은 단순하게 공연으로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의 역할을 넘어 역사와 진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 스승의 역할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플라톤의 미학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시인 얘기를 왜 하냐고요? 플라톤의 미학으로 봤을 때 이 아름다움을 망치는 것들이 바로 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당시에 그리스의 시민들이 지식과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것이었죠. 이 교육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철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부류가 바로 시인들이었습니다. 시인이 지식과 진리를 전달한다고?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술은 예술, 교육은 교육, 군사는 군사 이런 분리된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철학자들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교육을 했죠. 네, 반면에 시인들은요, 축제나 대회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네, 당시의 시는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요. 그때에는 뭐 음악도 있고 서사도 있고 연기도 있고 한마디로 종합 예술, 지금으로 보면은 뮤지컬과 같은 그런 행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대중들이 철학자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은 시인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시인들의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시인들은요, 지금의 BTS와 같은 슈퍼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공연하는 내용들이 플라톤이 보기에는 탐탁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시인들의 공연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과정 가운데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 좋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플라톤의 미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바로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목적과 기능을 잘 해내는 것, 즉 아레테의 상태예요. 그 중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남자의 아레테는 바로 적군 앞에서 용맹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는 전쟁 국가였죠. 따라서 강력한 국가를 위해서 남성들은 군인이 되어 적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그들에게는 강인한 전사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했죠. 문제는 시인들이 이것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시인들은 전쟁 서사 시인 호메로스의 시를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요. 그들은 진짜 군인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그들이 직접 싸우는 방법을 알지는 못했어요. 플라톤이 보기에는 싸울 줄도 모르는 것들이 싸움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관객들이 저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거라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던 것이죠. 네,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관찰한 호메로스가 쓴 시를 한 번 더 모방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시인들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하고 또 그것에 자신이 전문가인 척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굳이 모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모방해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혼 능력인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시인들은 가끔 공연을 하면서 악역의 모습도 연기를 하는데요. 네, 악역을 너무나도 잘 연기하게 되면은 관객들은 이에 동화하게 되고요. 또 악역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었죠. 또한 시에서는 용맹하고 겁이 없으며 자비롭게 표현되어야 할 영웅들의 모습이 참을성 없고 잔인하고 슬퍼하는 모습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부여잡고 통곡하는 슬픈 모습을 보인다든지, 헥토로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고 트로이 성을 도는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점들이죠. 이것들의 문제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격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측정하고 계산하고 계량하는 영혼 능력인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고 또 적군과 싸우기를 주저한다면은 그 전쟁은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겁니다. 한마디로 시인들은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부각시켜서 마땅히 영혼의 지배자가 되어야 할 이성과 대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에 플라톤은요, 영혼의 국가에서 지배자로서 정말 이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플라톤은 그 원인이 바로 시인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시인을 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방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플라톤이 각자가 각자의 것을 지니는 것, 각자가 각자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을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음인 것이죠. 그 조음은 이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었고, 이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시였습니다. 네, 플라톤은 히피아스와의 대화를 통해 아름다움은 조음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름다움이 바로 조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므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조음은요, 곧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 화를 통해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측정하고 계산하고 계량하는 이성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